옛날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렇게나 아들을 원했다. 하지만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렇게 힘겹게 가진 넷째. 제발, 제발 이번엔 아들이여라. 제발, 냥냥. 오, 그래 어떤가? 이번엔 달렸는가? 달렸어? 아니요. 아니 이번에도 꽈추가 아니야? 예, 이번에도 딸이네요, 냥냥. 아, 아들 낳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그렇게 아들만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넷째도 딸이라 부자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했다. 아이고, 저것만 보면 속이 터지는구나, 속이 터져. 어휴, 아들 하나 못 낳고 말이야. 에이, 야옹. 어휴, 나도 딸 낳고 싶어 낳았나? 이것 때문에 나까지 죽을 맛이로구나, 냥냥. 태어난 생명이면 모두 소중할진데 이 불쌍한 막내딸은 없는 자식 취급이었다. 그 시절엔 그랬다. 그러다 결국 아이고 내 아들. 부자는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얻자 안 그래도 찬밥이었던 막내딸은 더욱더 눈밖에 날 수밖에. 세월이 지나 하지만 그렇게 막 키웠음에도 막내딸은 제법 야무지게 자라주었다. 위의 딸들은 자신들도 절이 될까봐 부자 아빠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마는데 설날 아침 끔찍이 아들만 챙기던 부자 아버진 설날에 무난 인사 온 딸들을 불러다 물었다. 이제 새해이기도 하니 내 너희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 너희는 누구 복으로 먹고 사느냐? 에이, 당연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살지요. 그래, 됐다. 당연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살지 누구 복이겠어요. 오호호호, 그래. 당연히 아버지 복이지요. 오호호호, 그래. 냥냥. 하지만 그거야 당연히 사람은 자신의 복으로 먹고 살지요. 그러니 저는 제 복으로 살겠지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속을 썩이더니 그래 이리 먹이고 재워줬더니 오냐 어디 네 녀석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냥냥. 급발진한 부자는 막내딸을 이끌고서 장으로 나갔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마침 숯을 구워 파는 숯구이 총각이 보이길래 그 총각에게 딸을 밀어주며 말했다. 자, 니놈 짝이다. 어디 네 녀석 복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꾸나. 잘 살아봐라. 막내딸은 그만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숯구이 총각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딸인데 아버지, 어머니. 비록 그동안에도 자식 취급받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쫓겨날 줄이야. 하지만 막내딸은 금세 야무지게도 정신을 차리더니 그래, 이 또한 내 복인데 어쩌겠어. 순순히 그 총각 옆을 지키고 앉았다. 괜히 뻘쭘한 숯구이 총각. 해가 기울고 장사를 마칠 시간이 되어 우물쭈물하고 있는 총각에게 집이 어디요? 예? 아니, 집이 어디냐고요. 저 데려다 사시려면 집으로 우선 가야지요. 시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야무진 막내딸은 숯구이 총각 뒤를 태연히 따랐다. 길도 아닌 곳으로 한참을 올라가는데 그 끝에 허름한 오두막집 하나가 있었다. 비바람만 겨우 가릴 듯한 집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는가? 예, 어머니. 아니, 그런데 그 뒤 고운 처자는 누구냐? 예, 그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살려고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세상에, 어서 들어오시게나, 냥냥.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아들에게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생기다니. 노파는 기쁨에 겨워 특별한 날 쓰려고 아끼고 아껴둔 쌀을 꺼내더니 맛있는 쌀밥을 지어주었다. 자신의 집에서도 받아본 적 없던 따뜻함에 괜히 뭉클해지는 막내딸이었다.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 먹고 치우니 잘 시간이 되었는데 방이 달랑 하나뿐이었다. 그러자 숯구이 총각은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저 아가씨는 어머니랑 방에서 자시오. 난
여기 아래 부엌에서 자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차라리 제가 부엌에서 잘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요. 꽃 같은 아가씨가 어찌 부엌에서 잔단 말이오. 그러지 말고 방에 가서 주무시오. 그럴 것 없이 우리 방에서 다 함께 자면 그만 아닌가요? 함께 자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숙구의 총각은 가슴이 쿵쿵 뛰어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내 복에 겨운 처자를 만났구나, 냥냥.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막내딸은 어느새 콜콜 잠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숫구의 총각은 숯을 굽기 위해 숯막으로 올라가고 막내딸과 노파는 집에 남았다. 막내딸은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치우고 빨래까지 하고 보니 어느새 점심밥을 내갈 시간이 되었다. 노파는 어느새 보리밥을 해서 아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새참을 머리에 이고 가려 나섰다. 아이고, 어머니. 노인네가 어찌 무거운 걸 이고 산을 오르십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막내딸은 그렇게 자신이 직접 산을 올라 숫구의 총각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총각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막내딸이 온 줄도 모르고 숫구이에 한창이었다. 날 처음 만난 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숫구이라 인정받는 일도 아니지만 저렇게 열심이구나. 참, 저리 바른 사람을 만난 것도 내 복이구나. 그렇게 흐뭇하게 지켜보다 총각을 불러 밥을 먹이는데 가마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마 아궁이에 양쪽으로 돌들을 쌓아 가마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중 바깥쪽 돌이 그을음에 덮여 거무스름한 속으로 누런 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 검은 그을음을 긁어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놀랍게도 이건 황금이 분명했다. 세상에, 여태 황금을 못 알아봤다니.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일 아닌가. 이 상황이 어이가 없지만 저것도 다 저분의 복이고 저 총각을 만나 황금을 알아본 내 복이 아니겠는가. 막내딸은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 숫구이 총각에게 다가가 말했다. 숫구이는 멈추시고 저 아궁이에 돌을 빼서 장에 가져가서 팔고 오세요. 예? 저걸 빼라니요? 내 온 산을 뒤져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찾아 만든 건데. 참 순박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 얼마나 또 다행인가. 막내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지요, 알아. 그냥 저를 믿고 장에 가져가시되 저 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냐 물으면 그냥 제 값만 달라고 하세요. 대답은 꼭 제 값만 달라 하시면 됩니다. 예쁘다. 알겠소. 내 꼭 그리하리다. 숫구의 총각은 장터에 나가 숫 대신 검은 그을음이 잔뜩 묻은 돌을 놓고 앉았다. 어이 총각, 오늘은 숫 안 팔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세요. 뭐야? 왜 말이 없어? 에잉,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야옹. 아가씨 말대로 하고 있긴 한데 누가 이런 돌멩이를 사겠나? 이러다 오늘 일당도 못 벌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해도 저물고 돌아가야겠다 싶어 총각은 돌을 치우려 했다. 그러자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여보게, 그 돌 팔 건가? 왜 말이 없는가? 그래, 값이 얼만가? 그냥 제 값만 주십시오. 알겠네. 그걸 지고 날 따라오게. 그렇게 돌을 지고 따라갔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도착했다. 그러고 노인이 돌을 내려놓게 하곤 값을 쳐주는데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괴짝에 가득 들어있는 돈을 통째로 주었으니 말이다. 그래, 이거면 되겠는가? 예? 그냥 제 값만... 어허, 이거 참 보통이 아니구만. 하긴 저만한 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 됐다, 되었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네. 그러곤 돈 괴짝 하나를
더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숙구이 총각은 놀란 얼굴로 돈을 지게에 하나 가득 짊어진 채 오두막에 돌아왔다. 막내딸은 별로 놀라지도 않은 채 돈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임자를 잘 만난 것 같군요. 이건 다 서방님과 제 복입니다. 소방님? 아, 좋다. 다음날 세 사람은 오두막을 정리하고 넓은 땅을 샀고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다. 그리고 숙구이 총각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더니 3년 만에 번듯한 선비로 만들어 놓았다. 임자, 내 당신을 만나 자네 복으로 일이 잘 살게 되어 고맙소. 그렇지 않습니다, 서방님. 저를 만난 것도 다 서방님 복이고 일이 번듯한 선비가 된 것도 다 서방님 복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막내딸은 자신의 식구들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정없이 버려졌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지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아니던가. 저 마님 댁 소식을 제가 알아왔는데쇼. 응, 그래. 아, 글쎄 그 집 아들이 뭘 사업하네 어쩌네 하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었답니다. 그래, 그랬구나. 한편 하나밖에 없다며 소중히 키운 아들이 도박빚으로 사업으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도망가 버렸고 시집간 세 딸을 찾아 나섰지만 아, 왜 찾아왔소? 시댁에서 나 쫓겨나는 거 보고 싶어 그러시오? 너 내 복에 산다 할 땐 언제고 아비를. 아, 그게 아버지 복인 거죠. 내 복도 달아나게 생겼으니 저리 가시오. 모두 매몰차게 대할 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남의 집 동량에 이 집 저 집 천전긍긍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설날을 맞이해 무료로 거지들에게 밥을 나눠준다는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있다는 소식에 그 동네까지 힘겹게 찾아갔다. 하지만 선착순인지라 번번이 자신들의 앞에서 딱 음식이 떨어져 끝나버리는 것이었다. 세상 복은 다 타고 태어난 줄 알았지만 이 말년에 밥 하나 빌어먹지도 못할 복이란 말인가. 아이고. 그렇게 부자였던 아버진 아내와 서럽게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딱했는지 주인집 대문이 열리며 하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 밥을 얼른 다시 지어 차려주라는 마님의 명이오. 거 영감 그래도 먹을 복은 있네 그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허겁지겁 아내와 오랜만에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는데 주인집 여자가 찾아왔다. 아이고, 마님, 이 늙은 것을 위해 이리 배부른 상을 차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냥냥. 그러자 그 주인집 여자가 아비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버지, 어머니, 어찌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시오. 그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안주인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정말로 자신이 옛날 숫구에게 내맡겨 버려버린 막내딸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거지들을 위한 설날 특별 무료 배식소를 설치해 매일매일 거지를 받았던 건 막내딸이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거지가 된 제 부모를 다시 만날까서였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두 사람은 딸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잇지도 못하고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 복이 이러할진데 괜한 짓을 벌였구나. 이만 일어나련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울지 마시오. 이제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저와 함께 사시지요. 내 어찌 무슨 염치로 그런단 말이냐. 다 그게 아버지 복 아니겠소. 더 큰일 당하기 전에 이 못난 막내딸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오. 그 순간 지나가던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더니 이렇게 우는 것이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며 그게 어이가 없어 모두 껄껄 웃으며 그래 이것도 다 내 복이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설의 곤양을 만나 더 많은 복을 받아가는 것도 다 구독자님 복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함께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선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전설의 곤양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냥냥.